금융권의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상황을 겪으며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예측했으나 건설사 위기와 금융권 위기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였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관치 금융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정책대출이었습니다. 이런 대출이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엔 금융권의 부실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연계는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은행권의 신규 부실 채권 증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만 신규 부실 채권이 5.7조 원이 발생했으며 정리된 금액을 고려해도 순증가액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금융권이 당면한 위험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 아직은 이자 수익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나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전년 대비 수익이 2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연체율 역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호금융과 세컨더리 마켓도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세컨더리 마켓의 경우 공격적인 PF 투자로 인해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은 부실 채권을 매각하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채권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 내의 부실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채권의 정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응 조치가 부족하면서 금융권의 위험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위험은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주된 이유는 땅값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며 이는 결국 분양시장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건설사의 손실이 커지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 증가로 직결되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는 금융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금융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 채권의 효과적인 정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0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12.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역 푸르지오 2017년식 832세대 용적률 174%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8,007만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8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하락률 9위.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동탄 호수자이 파밀리의 2018년식 1067세대 용적률 168% 2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40만원에서 21년 6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5,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하락률 8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역 동월 로얄 듀크 1차 2018년식 434세대 용적률 149% 29평형입니다. 2017년 3억 4,439만원에서 21년 9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4%입니다. 하락률 7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신미주 2005년식 538세대 용적률 179% 32평형입니다. 2017년 1억 9,500만 원에서 21년 7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5억 4,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6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7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0%입니다. 하락률 6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 퍼스트파크 2003년식 470세대 용적률 146% 26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 원에서 21년 5억 5,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3억 9,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9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4%입니다. 하락률 5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2019년식 1538세대 용적률 174% 32평형입니다. 2017년 3억 8,965만 원에서 21년 11억 6,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7억 8,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5%입니다. 하락률 4위. 화성시 송동에 위치한 동탄이 하우스 디더레이크 2016년식 1552세대 용적률 179% 2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195만 원에서 21년 8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2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4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하락률 3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동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2008년식 794세대 용적률 142% 2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6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2%입니다. 하락률 2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파크 푸르지오 2018년식 913세대 용적률 170% 29평형입니다. 2017년 3억 2,722만 원에서 21년 7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전세는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8%입니다. 하락률 1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동탄 숲속마을 모하미레 도이단지 2008년식 361세대 용적률 220% 39평형입니다. 2017년 2억 9,350만 원에서 21년 7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전세는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3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83%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